그림을 다 그렸으면 이제부터는 그 그림을 한번 스스로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그림을 보시고 자기 자신의 주치의가 됐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그 그림을 호기심 있게 관찰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탐구이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되지는 않아요. 먼저 병의 이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서 병의 이미지, 암의 이미지, 자기 몸속 병의 이미지부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암의 이미지는 암세포와 암세포 덩어리를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암세포 혹은 암세포 덩어리 아니면 인턴과 서포터 분들, 일반 환자분들은 자기 병을 그리라고 했는데요. 암이나 병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어떤 문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렸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력, 치료도 그려보라고 한번 했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이것은 문제 해결의 상징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문제의 상징으로 그렸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상징으로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암세포와 암세포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은 검은색으로 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가시가 나 있거나 공격적인 이미지로 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암은 강하고 공격적인 세포라는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암세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상세포를 공격한 적은 없어요. 이게 바로 암을 치료하는 마음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암이 공격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또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틀린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의학자들, 특히 사노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먼저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매우 약하고 일그러지고 불안정하고 혼란한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암세포를 기능적으로 봐도 실제로는 약하고 일그러지고 혼란한 세포이지 누구를 공격하는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세포는 특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포를 떼어서 밖에 나가는 순간 그냥 죽어버려요. 혼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암세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빼내는 순간 죽어버리는 약하고 약하는 혼자는 살 수 없는 세포다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상세포는 꺼내놔도 오랫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연구하기가 쉽지만 암세포는 연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면역력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만 제대로 갖고 있다면 언제든 치유될 수 있는 정말 약하고 약한 세포가 암세포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본성으로 돌아가서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세포라는 거예요. 사이먼 박사가 이르기를 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에 의하면, 그들에 의하면 세포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가장 닮은 것이 지방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포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세포도 여러분 먹으면 자꾸 늘어나죠.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암세포도 약하고 약한데 먹이만 주면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세포라는 거죠. 이 지방세포 자체가 어느 장기를 막 공격하나요? 전혀 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암세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방세포를 공격적이거나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비만이 돼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가지고서 이게 이제 순환기 질환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심장질환을 포함해서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가 암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지만 누구 하나 지방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4인 1위는 암이 아니고 바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무서워해도. 지방세포가 좀 늘었다고 막 위기감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종양마크가 좀 올라가면은 막 소란을 서로 일으키며 막 이렇게 막 큰일 났다고 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나 지방세포나 메커니즘이 똑같다. 계속 비정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디를 압박하거나 건강을 해쳐서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암세포나 지방세포나가 어떤 건강한 세포를 막 공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보통 의사들한테도 특히 암을 수술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암의 이미지를 한번 자기의 암의 이미지를 그려보라, 그림으로 그려보라 라고 하면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시커멓고 뾰족한 가시를 가진 특히 검정색으로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에 의하면 암세포는 하얗고 찌그러지고 회색 비슷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지방세포를 한번 그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얗고 좀 지방이니까 좀 회색이나 하얗고 둥그러진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직접 수술을 하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업에 종사하는 환자들도 암의 이미지를 한번 물어보면은 마찬가지로 공격적이고 강하고 무서운 세포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세포학적인 견지로 봤을 때 암세포는 약하고 무르고 쉽게 사라지는 그런 세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확실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암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으며 또 약하고 약한 불안정한 세포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강하게 생각했을까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고 환자를 보아도 낫기 힘들기 때문에 암세포를 완전히 강하고 공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암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지게 하는 이유가 그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암세포는 정말 매우 차별받는 불쌍한 세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바디, 스피릿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적 치료는 바디에 집중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인드와 스피릿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의 치료는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암은 강하고 공격적이며 불치의 병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마인드와 스피릿에 의해서 이미지대로의 결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번 더 이 암에 대한 이 이미지를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암은 약하고 혼란한 불완전한 세포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아차림하게 되면 치료의 방향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좋은 쪽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거예요. 암의 이미지가 불건전함과 동시에 대부분 환자들한테는 나에게는 암을 낫게 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음을 가지고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갖고 계신다면 치료의 방향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아지시는 환자분의 대부분이 나에게는 암을 낫게 하는 힘은 없다고 하는 자기 치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암으로부터 치유가 느린 사람, 암으로부터 치유해서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포학적으로는 암세포가 약하고 일그러지고 혼란해하는 세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다. 그 면역력은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냥 배제되어 가는 세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림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암세포와 암세포 덩어리의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그랬었죠? 이건 이제 어떤 색깔로 그렸는지 어떤 모양으로 그렸는지 이것을 한번 관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다음 두 번째 치료의 이미지 백혈구 또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치유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 암이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문제의 상징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상징으로 여러분들이 그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치료도 그려보라고 그랬었죠. 이것은 치유력의 상징을 여러분들이 그린 거예요. 이 두 관계의 협의 관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암세포의 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그린 암세포의 크기 또 양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렸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역세포, 백혈구의 크기를 또 확인해 보세요. 또 색깔은 어떤 색으로 그렸는지, 농도는 어느 정도로 그렸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와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면역세포의 어떤 접점을 보시면 돼요. 암세포와 치유력, 백혈구가 서로 접하고 있는지, 만큼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암을 치료하고 있다,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강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기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암세포는 치유력에 비해서 색도 연하고 양도 적고 면역세포나 백혈구는 양도 많고 크기도 크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세포가 치유력이나 치료와 확실하게 접하고 있는지 치유력이나 치료가 암세포를 둘러싸서 양호하게 있는 것이 이런 그림이 아무래도 좋겠죠?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나요? 그렇게 그리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암세포는 그려져 있는데 치유력도 그리긴 그렸는데 암세포 쪽이 힘이 강하고 치유력은 약하게 그렸다든가 암세포 쪽은 양도 많고 많이 그려져 있는데 치유력은 엄청 약하게 그렸다든가 암세포는 색깔도 막 검정색, 빨간색 막 이렇게 강하게 그렸는데 치유력은 아주 약한 색으로 그렸다든가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할 수 있겠죠. 암 쪽이 강하고 치료나 치유력은 약하다. 이러면 잠재의식 속에 마음속에 암이 잘 치료되지 않는다. 잘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이제 훨씬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면은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그리긴 그렸어요. 그런데 백혈구와 암세포가 접촉하지 않은 경우예요. 접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치료는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듣나?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잘 듣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자기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백혈구와 암세포가 서로 접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암세포는 그려져 있는데 치유력도 그리긴 그렸는데 암 쪽이 조금 더 힘이 세게 그려져 있는 경우예요. 이 힘의 관계를 보았을 때 그쪽이 양도 많고
많이 그려져 있고 엄청 짙게 그려져 있다든가 이 잠재균 씨가 안에 이런 경우는 암 쪽이 강하고 치료나 치유력은 약하다라고 하는,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면역세포와 백혈구가 암세포를 치유하는 모습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자기 치유력의 이미지를 그리라고 그랬죠. 자기 치유력의 이미지를 한번 그리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어떤 가능성의 탐구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쁘게 그렸다, 내가 암세포에 대해서 두려움과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이런 마음의 잠재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다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암하고 잘 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바꿨을 때 훨씬 더 암을 치료하는 내적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알아차림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자기 치유력의 이미지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그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치유력의 이미지, 즉 면역세포와 백혈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 신체 안에는 병을 치유하는 커다란 자기 치유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그림 그리셨나요? 자기 치유력을 존중해서 그림을 그렸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기 치유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래 우리들은 치유하는 힘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병이 무엇이든 간에, 암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마음, 그것을 그리셨나요?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신체의 형상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체 전체를 한번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얼굴이 있는 경우예요. 얼굴이 있는 경우, 신체 전체를 그린 사람은 얼굴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얼굴에 일단 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머리는 있는데 표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표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성이나 감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제는 표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표정입니까? 좋지 않다면은 무엇을 바꿈으로써 표정이 좋아질까요? 아마도 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신의 표정을 안 좋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라 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혹시 지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휴식이나 릴렉스 하는 시간이, 이번에는 얼굴이 없는 경우예요. 얼굴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목 아래쪽 몸만 그려져 있고 얼굴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쩌면은 무표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존재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발견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있는 분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 표정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몸은 잘 그려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인간의 몸이 그려져 있는지, 자신의 몸이 그려져 있는지, 몸이 잘 그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신체가 그려져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신체가 있는 것을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떤 물건 대상이나 다른 대상을 투영해서 그린 분들도 있어요.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체 전체가 그려져 있지 않는 거,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그리신 분도 있어요. 이 나무 안에 나 자신의 몸, 가지는 팔, 다리는 뿌리, 이렇게 추상화해서 그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자신을 투영해서 그리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 어떤 형상으로 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아는지 자존감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손입니다. 손은 팔과 손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팔뚝이나 손은 있는지, 이 손이 있는지, 팔이 있는지, 손목까지는 있는데 손이 잘 그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손가락, 손바닥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지 않고 손목까지만 그려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니즈, 우리가 욕구죠? 욕구. 자신의 욕구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손이 그려져 있지 않거나 도중에 잘려 있거나 하면 나 자신의 니즈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명확하더라도 그 니즈를 얻을 수 없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가 발견하고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손이 그려져 있지 않은 분,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자신에게 다리,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목까지, 이를 우리가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는 그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다리의 상징은 지지하는 그런 상징이에요. 우리 몸을 지지해 주는 것이니까 주위로부터 어떤 서포트라든가 기둥처럼 딱 이렇게 지지해 주는 이런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 우리들을 여러 곳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상징으로서 다리의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발입니다. 발이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잘 그려져 있는지, 발바닥, 발가락까지 대지에 발이 딱 붙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7가지 기본적인 신념을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 기본 신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딱 결정되어 있는가 아닌가, 갖고 있는지 아닌가를 주의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쨌든 다리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나 서포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념, 이런 상징으로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리가 그려져 있지 않거나 도중에 잘려 있다면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서포터, 기본 신념이라는 과제가 건전한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림의 색깔입니다. 색깔. 여러분들 그림 색깔을 어떻게 그렸는지, 어떤 색으로 그렸는지,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좀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암이나 치유력의 이미지, 그림의 색깔, 어떤 색으로 그렸는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색깔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어요. 10가지 색 정도가 있는데요. 문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딱 이 색이니까 너가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하나의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경험상으로 대체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임상에서 활용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의 해석 방법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녹색입니다. 녹색. 먼저 녹색. 녹색은 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장을 상징해요. 새로운 하나의 성장, 생명, 건강, 또 치유의 상징,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결국 녹색은 이런 상징으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생명력이 막 솟아나잖아요. 대지가 녹색으로 싹 덮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력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요동치는 어떤 생명력을 뜻한다. 그런 것의 하나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녹색의 개념으로 그렸다. 치유력을 이 녹색으로 그렸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힘의 상징이에요.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남성적인 파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표시가 잘 되어 있죠. 전 세계가 똑같아요. 남자애들 쪽 코너는 남자 쪽은 파란색이에요. 여자 쪽은 무슨 색으로 주로 그렸나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여자는 보통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죠. 여자들 책가방 보면은 대체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하고요. 남성적인 어떤 파워로 파란색은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 색깔 어떻게 그리셨는지,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성냄, 화냄, 분노의 상징이에요. 막 화내고 있는 암세포를 빨간색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빨간색을 암세포로 그냥 표현하기도 해요.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암세포다. 이것은 암세포가 강하다라고 하는 잠재의 속에 이미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빨간색은 활력이나 에너지의 색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모든 스톱 사인, 신호등 보면 빨간색이 있잖아요. 스톱! 하라고 하는 강하게 전달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죠. 공자 현장 같은 데 보면 빨간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오렌지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둘 다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표시하는 주의해라,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색이기도 하죠. 그림 안에 빨간색이 있다면 한번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그 영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막 화내고 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그렸다고? 빨간색으로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빨간색으로 암세포를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자니제미시 속에 강하다, 암세포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우선은 이 검은색은 파워, 힘을 의미합니다. 암세포를 검은색으로 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도 마찬가지 암세포는 힘이 정상세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잠재의식 속의 이미지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검정색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의미하는 이 색이기도 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파워와 힘을 이 검정색의 기본적인 의미라면 방금 전에 어떤 핑크색, 빨간색이 여성이라면 파란색, 검정색은 남성의 색으로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권력의 색이기도 해요. 검정색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 졸업할 때 권력이 어떻게 보면 상징이기도 해요. 모자 어떤 거 써요? 주로 검정 모자를 쓰고 검은색 망토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큰 파워를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검은색으로 그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암세포의 파워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장례식에서도 보통 검은색 쓰는 경우가 많죠. 흰색 아니면 검은색을 쓰기도 하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예지의 색이 있어요. 어떤 예지를 하는 이런 색도 검은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의 같은 이 재판관이 그 예지, 지혜를 나타내는 색으로서 검은색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혼의와 예지의 색이다. 그런 걸로 또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갈색입니다. 갈색은 빵의 색이죠. 빵이 노릿노릿해지면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 갈색은 이론, 논리, 완고함을 상징합니다. 갈색은 이론과 논리, 완고함, 딱딱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갈색으로 그림을 상당히 많이 그리셨어요. 한번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검은색이나 막 어떤 회색 아니면 빨간색 그린 경우가 많은데 아주 짙은 갈색으로 암세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든지 원리가 설명되지 않고 이론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매우 초조하다. 이런 버릇이 있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저한테 병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아니었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갈색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것들이 자신을 얽매이는 병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자기는 손을 놓을 수가 없대요. 계속 그게 이해가 돼야만 삶이 편안해지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를 얽매인
자기를 긴장된 삶을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갈색은 이론, 논리, 완고함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갈색을 한번 봤고요. 다음은 이제 노란색을 볼 거예요. 노란색. 이 노란색은 에너지와 지성을 얘기합니다. 에너지, 어떤 태양이라든지 치유의 힘을 황금빛 어떤 색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치유력 같은 것을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지성의 상징으로서 노란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이 핑크색은 여성의 상징으로서 사용된다고 그랬죠? 치유나 상냥함의 상징이에요. 핑크색은 남성적인 파워의 반대. 여자한테는 핑크색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기도 했었는데요. 치유나 상냥함의 상징이다. 그래서 건강함의 상징으로서 사용되는 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하얀색으로. 이것은 여성적인 힘, 여성의 파워를 상징해요. 여성의 그 성스러운 의식, 웨딩드레스라든가 이런 때 주로 많이 하얀색을 사용하죠. 이 순수한 그 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얀색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흰색을 사용했다면 그런 의미로 자기의 마음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번째,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 오렌지색은 좀 전에도 설명은 했지만 어떤 가장 기본적인 상징은 변화라든가 위험을 경고하는 색이다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노란색과 빨간색의 중간 정도 되죠? 오렌지색이.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은 활력과 에너지의 의미가 같이 있어요. 신호등 스톱 사인인데 두 번째에 오렌지색이 들어오죠. 빨간색, 오렌지색, 그 다음에 건너도 된다라고 하는 파란색, 빨간색과 노란색의 중간이어서 어떤 변화를 그리고 또 위험을 경고하는 색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조끼라든가 막대봉 같은 거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오렌지색이죠. 그리고 또 비타민을 오렌지색으로 많이 이렇게 상징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이것은 활기를 나타내는 이런 색이기도 해요. 이런 것으로 그림을 그려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 보라색은 특별한 것, 고귀한 것, 영적인 색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것, 고귀한 것, 영적인 색으로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식에서도 매우 특별할 때 보라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교에서도 보라색은 특별한 의식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라색이 있다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의 이 상징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으로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차림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색깔과 농도, 크기, 양 이런 것들을 한번 자신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느낀 점이 있으신지 이거를 한번 알아차려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참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림을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이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 마음에 드는지 이것을 한번 서로 마음 나누기에서 나누시면 좋을 거예요. 자신이 그린 그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마음에 드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또 한번 체크를 하실 거냐면 자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바꾸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어디인지 그리고 왜 바꾸고 싶은 건지 지금까지의 그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느낀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요건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치유의 길을 걷는 과정이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정기적으로 이 그림 그리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건전한 부분의 강화와 불건전한 부분의 개선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실천해 가면은 또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알아차림하는데 많은 도움과 또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해결하는 이 첫 번째 방법,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은 스몰그룹으로 이동해서 마음 나누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그림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의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색깔, 얼굴이나 팔, 손, 다리나 발, 뭐 그런 해석을 하나의 참고점으로 보시고 뭔가 깨달은 점이 있으시면 그걸 서로 마음 나누게 하시면 내면의 깊이에서 알아차림이 깊어질 거예요. 잠시 후에 스몰그룹에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